여러분, 뒤트임 복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뒤트임은 너무 과하게 터지거나 흉추하게 터졌을 경우에는 복원을 해야 됩니다. 뒤트임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당연히 복원을 안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뒤트임 복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구독은 하셨겠죠?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명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뒤트임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뒤트임 복원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타 병원에서 뒤트임을 하셨습니다. 보면 바깥쪽 부위에 양쪽으로 다 보이시면 결막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흰자 바깥쪽으로 붉은 살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방문하셨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앞에서는 붉게 보이지만은 바깥쪽에서는 뒤안각의 경계 부위까지 전반적으로 붉은 흉터와 그다음에 결막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왼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왼쪽보다는 상태가 더 양호한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더 많이 결막에 노출돼서 옆에서도 이 빨간 살이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눈썹 부위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아랫눈썹 건판이라고 그래요. 이 아랫눈썹 건판이 바깥쪽 부위, 이 뒤안각에서 끝에서 만나서 우리 흰자를 감싸면서 완전히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밑으로 처지면서 커버하지 못하고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뒤트임 후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뒤트임 복원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VY 방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환자 케이스도 보면 바깥쪽에 이 부위가 여분으로 결막이 노출되는 부위겠죠. 이 부위를 절제를 하고 바깥까지 연결을 해서 이 부위는 제거하고 여기까지 잽니다. 그리고 이걸 벌려서 안쪽에서 봉합을 해서 꼬매주면서 바깥쪽 부위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게 봉합실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디귿자가 됐거나 동그랗게 됐거나 또는 남아도는 이 결막 부위와 실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흉터 부위가 제거되고 흰자만 노출되는 형태로 되고 바깥쪽에 있는 뒤안각은 정상적인 뾰족한 모양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형태로 뒤트임 복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건판이 눈을 감싸지 못하고 떠 있기 때문에 필히 이 밑에 있는 이 피판을 안쪽에 있는 골막에 고정을 해서 더 이상 떠 있지 않게 안구를 쌀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뒤트임 복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요. 바깥쪽에 하얗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였던 빨간 살들은 다 없어지고 정상적인 건판으로만 다 봉합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돼서 흉터가 사라진 형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뒤트임 복원이 완벽하게 잘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뾰족한 느낌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흉터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뾰족한 바깥쪽 뒤안각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형외과 원장들은 피부와 결막 부위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거하지 않고 피판만 돌리고 골막 고정만으로도 충분히 트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제거 없이 뒤트임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형외과 원장과 제가 뒤트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로 다운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뒤안각의 꼭지점이 높게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눈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흰자 부위가 노출이 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래로 다운되는 형태로 이동이 됨으로써 당연히 흰자 노출이 커지겠죠. 그리고 인상은 선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들은 바깥쪽 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뒤안각의 경계 부위 쪽이 많이 비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아래 속눈썹과 위에 속눈썹의 일부분이 제거까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비어 보이는 느낌의 형태로 남아있는 게 피부와 점막을 제거하는 뒤트임 방식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티가 안 나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이 티나게 되거나 또는 과교정이 되거나
또는 이게 너무 많이 제거된 경우에는 그게 단절되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눈의 모양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수술을 한 흔적이 되는 거고 또 예쁜 느낌으로 또는 원래 본인의 눈의 모양의 어떤 느낌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뒷팀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뒷팀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은 세 가지 부분들이 항상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술 전후의 효과가 확실하게 돼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모양적으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래의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 부위에 흉터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잘 수술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우리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뒷트임도 마찬가지예요. 뒷트임이 당연히 효과적으로 터져야 되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 길게 길이가 길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뒤안각의 꼭지점이 아래로 이동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원래 있던 속눈썹의 이 정렬된 정도와 위아래 속눈썹이 연결이 정확히 돼야 되고 속눈썹이 날아가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뒤에 있는 눈 꼭지점의 모양 자체가 원래 정상적인 모양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모양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개의 흉터 자체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잘 봉합이 돼서 잘 아물어서 나중에 수술한 흔적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좋은 결과가 돼야 된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이 뒷트임 부작용이라든지 뒷트임의 흉터 문제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재수술 받으러 오는 그런 불상사까지도 맞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없는 뒷트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비롯한 정말 능력 있고 또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제가 알려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병원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카페 쪽에 게시글을 달아주신다면 또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